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오늘은 한없이 추락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성호 방송이 시작한 것이 지난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모처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대표 연설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성호 방송은 지금 독자 수가 팍팍 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의 기록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망했습니다. 폭망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전달했던 제 동영상의 제목이 문재인 망했다였는데 오늘 보니까 문재인 또 망했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최악의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공히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입니다. 자,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많은 분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리얼미터의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못 믿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18분은 문재인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사만 해도 취무최저라고는 하지만 44.9%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절대 수치는 논외로 하고 트렌드, 추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십니다. 왜 진성호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느냐. 그냥 문재인이라고 해라. 대통령 말 붙이지 마라.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내용은 아프고 제목은 좀 재밌게 달지만 전체적으로는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재인 씨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더라도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법적으로는 대통령입니다. 물론 탄핵당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하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현재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뭐 한국당을 탄핵하는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품위를 지켜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은 아주 강하고 내용은 아프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면 어떻게 떨어졌느냐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4.9%인데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의 기록입니다. 자, 문 대통령은요, 최근 3주 동안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최악의 지지율은 작년 12월 넷째 주의 45.9%였습니다. 그렇지만 새해가 들어오고 조금 올랐는데 다시 11주 만에 최악의 수치 44.9%로 집계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리얼미터 측이 말하는 분석은 이렇습니다. 자, 2차 북미 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분석하는 건 다릅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나온 김정은 수석 부대변인 이 말 때문에 민주당이 발끈해서 연설을 중단시키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국민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민주당 버르장머리 한번 고쳐야겠다. 나경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보여주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상대방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연설을 물리적인 힘, 압박으로 중단시키는 이런 미개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면서 본인들은 입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에서 민주란 말 이제 빼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독재당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했던 그 김정은석 대변인, 이 말을 처음으로 지난해 9월 썼던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이모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외신 기자클럽이 5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서울 외신 기자클럽이 성명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가 무슨 1970년대 80년대를 회귀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민주를 외치고 언론 자유를 외칠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을 줬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폭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거는 모르지만 경제는 정말 무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미세먼지 대책?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게다가 제일 중요한 안보 문제만큼은 정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은 지금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뉴욕타임스 표현처럼 김정은의 에이전트, 대리인처럼 국제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을 이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팍팍 내려가야 됩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떨어져서 36.6%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넷째 주 36.8%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1주 만에 최저치 36.6%입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31.7%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 컨벤션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국민들이 황교안 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일부 표출됐겠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이런 것들로 해서 보수층 뭉치고 있고요. 중도층에서도 신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 사태가 본격화한 2016년 10월 둘째 주 31.5%입니다. 이후 2년 5개월 만에 주간 집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최순실 사태 때는 이름이 자유한국당은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2016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주간 집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제 계속 천장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36.6도 과합니다. 이제 조만간 한국당과 민주당이 역전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뭡니까? 좌파 정당들과 손잡고 좌파 여야들이 손잡고 민주당이 앞장서고 뒤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손잡고 한국당을 왕따시켜서 자기들끼리 선거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래서 더 많이 국회의원 수를 가져가서 좌파 독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점점 더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정의당도 내렸습니다. 0.1%포인트 내려서 6.9%.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내려서 5.9%. 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2.1%. 자, 이것들을 보면요. 평화당은 2.1%입니다. 불과 2.1%. 그리고 다들 한 자릿수인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과 손을 합쳐서 한국당을 왕따시키고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건가 본데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당론처럼 비례대표제 이제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이 성장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도 필요했고 또는 뭐 소수자, 약자, 여성 우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제 의원들 여러분 잘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몇 분 잘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를 주면 비례대표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석기, 이정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칙 안 됩니다. 자, 미국과 영국을 봅시다.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은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과 미국이 소수자, 여성, 약자 이런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비례대표제 없애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이런 꼼수를 통해서 한국당을 압박하는 여야 사당의 모습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자, 다시 여론조사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올라가고 있고 지지율이 민주당은 끝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정리 단계라고 합니다. 중진들은 다음 공천 못 받아서 일부는 장관으로 방향을 틀기도 하고 일부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양정철이 돌아왔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홍보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이야기 듣는 양정철이 자 잠시 정계 은퇴했던 것처럼 있다가 등장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으로 컴백했습니다. 양정철은 아마도 박영선 의원의 구로 을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폭의 물갈이를 아마 선도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많이 바뀌겠죠. 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야지 다음에 우리가 더 유리한데 우리 보수 진영이 유리한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쪽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합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내분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발언 정도 가지고 청와대에 대해서 충성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겠습니까? 내년 총선 공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민주당은 끝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도대체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결렬되고 최선희가 기자회견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김정은이가 곧 행동한다는데 대통령은 동남아 3국 가서 앙코르와트 관광이나 하십니까?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댓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재밌는 댓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에 대한 댓글입니다. 자, 나라 각 분야별 이 꼴인데 지지율이 오를 리 있나? 그러면서 1. 경제는 파탄 2. 정치는 보복 3. 세금은 폭탄 4. 집값은 폭락 5. 정은이는 짝사랑 6. 외교는 왕따 7. 비리는 내로남불 8. 복지는 퍼퓰리즘 9. 인사는 호남독식 10. 잘하는 건 쇼. 자, 이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네이버에서 지금 많이 본 기사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로 순공감 순으로 들어간 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망했습니다. 민주당 끝장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에 무한한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도 요즘 걱정은 좀 됩니다. 청문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뭐 박영선, 뭐 김현철, 진영 지금 보니까 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난번 조국 청문회 때처럼 하지 마시고 조국 운영위원회 때처럼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강하게 몰아붙이시기 바랍니다. 진성의 직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